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제목은 이렇게 써 있는데 알려져 있기로는 R아담이라는 걸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R아담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즈 기법에서 조금 더 진화시킨,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문제점을 하나를 찾아서 그 아담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보면 사실 이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담이라는 게 좋은 건 맞는데 아담이라는 게 모멘텀이랑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시를 하냐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게 초기 스테이지, 그러니까 학습 초반부에서 그 분산값이 너무 커서 이 분산값이 너무 큰 것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을 방해해서 로컬 미니마에 뭐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분산값이 굉장히 큰 것이 이 학습을 안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아담이라는 거를 제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계속해서 비교로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웜업 스텝이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웜업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 초기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정한 어떤 되게 작은 값에서부터 점점 값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초반부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레디언트를 타고 계속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떤 증명 없이 그냥 휴리스틱하게 좀 그냥 써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된 이유가 사실은 웜업 스텝이라는 게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요 부분의 분산값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분산값을 작게 만들어주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웜업 스텝이라는 게 굉장히 잘 작동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아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스텝 사이즈 있고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처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구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겠죠. 이게 이제 아담에 대한 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웜업 스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웜업 스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일반적인 어떤 고정된 그러니까 상수값의 스텝 사이즈를 쓰거나 혹은 우리가 러닝 디케이를 쓰듯이 값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굉장히 작은 값들로 첫 스텝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증가를 시키는 방식을 웜업 스텝,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웜업이라고 부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초기 스테이지에는 샘플의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큰 베리언스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분산 값을 갖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로컬 옵티마, 매우 안 좋은 로컬 옵티마로 빠지게끔 만든다라는 어떤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증명은 뒷부분에 또 나올 거고 그 수학적인 증명에 앞서서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하나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타임 스텝이 1일 때, 즉 t값이 1일 때를 한번 예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t가 1일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계속 증명을 할 때 필요한 그 분포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요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 요 분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카이 스퀘어,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카이 제곱 분포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서 샘플을 뽑았을 때 그거를 K개를 뽑았을 때 각각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한 거를 Q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우리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요 스케일드 인버스는 뭐냐면 카이 제곱 분포를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뭐가 되냐면 s제곱분의 1이 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케일드가 왜 나오냐면 위에 카이 제곱 분포 같은 경우는 꼭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 때의 샘플을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일드라는 건 분산이 시그마여도 그러니까 분산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여도 그거를 보정을 한 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 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 분포에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 스퀘어에서는 K가 자유도가 될 거고 여기 스케일드에서는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게 자유도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스케일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분산분의 1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스케일을 해줬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t가 1일 때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까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에 t 값을 1로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루트 g1 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g를 우리도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정규분포에서 뽑았다라고 보는데 이 이유도 뒤에 이제 논문의 뒤에 보면 이것도 왜 그런지 대부분 다 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엔 좀 많을 것 같아서 중간에 증명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면 논문 뒷부분 쪽에 찾아보시면 어펜딕스나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레디언트. 여기서 G는 그레디언트지. 사이가 모멘텀. 여기서 보면은 그치 아니지 사인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고 요 앞에 있는 게 모멘텀이 되는 거지. 뒤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그 CS231N에서 보면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에서 쓰는 그런 모멘텀과 같은 의미이고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지. 그 많이 움직인 쪽은 덜 움직이게 하고 덜 움직인 쪽은 많이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1부터 GT까지의 그러니까 계속 그레디언트 값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렇게 보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t값에 1을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아래가 삭제가 될 거고 여기 t값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g1 제곱분의 1만 남겠죠, 루트 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g라는 게 결국 정규 분포에서 뽑아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g1 제곱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인버스 카이 스퀘어 분포에서 뽑아온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를 따른다. 그리고
하나니까 여기서 자유도는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떤 분산값을 구하면 이 분산값은 발산한다. 그래서 왜 발산하는지는 사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기보다는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요런 부분 때문에인 것 같아요. 요런 부분에서 보면은 카이 제곱 분포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요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는 분산값이 그러니까 자유도가 4보다 작을 때는 분산값을 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2보다 작을 때는 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 분산값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서 스텝에서 러닝 레이트가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치? 그러니까 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어댑티브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발산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값이 매우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발산해 버린다는 아니지만 이상한 데로 가는 이거에 그래서 이 값이 매우 음, 크다라고 이해를 이게 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어 그래서 초기 스테이지의 요 베리언스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스페셜 케이스였다라고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돕기 위해서 초기에 분산값이 크고 그게 로컬 옵티마, 안 좋은 로컬 옵티마로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초기인 t값이 1일 때의 케이스를 보여줬고 그때 분산값이 매우 크다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보여준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웜업이라는 것과 아담의 몇 가지 장치를 해서 좀 비교를 하는 거를 보여줘요. 여기 실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담 요 앞에 나오는 아담 EK라는 것과 아담 입실론 요 두 가지 방법인데 아담 EK라는 거는 뭐냐면 초반에 학습 2000번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2000번의 횟수는 모멘텀이랑 파라미터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만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고정시켜 놓고 이 하나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값은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은 값으로 이렇게 2000번이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도, 분산값이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예를 들면, 1 다음에 바로 2가 나오는 거랑, 1이 10번 앞에서 나온 다음에 2가 나오는 거랑은, 이제 분산값이나 뭐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원리로 아담 EK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값이 많이 크게 변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아담 EK를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아담 입실론이라는 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수식인데 아까는 뭐 입실론이 없었지만 사실은 입실론이 있는 버전도 우리는 많이 봤었죠. 왜냐하면 밑에가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매우 작은 입실론 값을 더해준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아담 입실론이라는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입실론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입실론은. 그렇게 되면 이 입실론 값이 커지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값이 작아지겠죠. 밑에 있는 입실론 값이 커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에 어떤 분산값,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아담의 웜업을 한 것, 그리고 아담 EK, 그 다음에 아담 입실론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담 입실론 값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아담 입실론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가장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 EK와 아담 웜업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아담 입실론을 사용한 게 가장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입실론 값을 줌으로써 이미 여기에다가 너무 큰 바이어스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실론을 큰 거를 내가 임의로 넣어버렸으니까 요 전체적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에 큰 바이어스를 주게 되고 이렇게 큰 바이어스를 주게 됨으로써 어떤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좀 수학적인 증명이 그 뒤에 들어가게 돼요. 왜 분산값이 작으면 분산값이 크면 뭐 이렇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수식을 잠깐 봐보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맞는 형태이죠. 계속 뭔가 상수값이 곱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t값이 매우 작을 때 초기 early step에서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랑 simple moving average 이 두 가지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떤 논문에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랑 simple moving average가 거의 초기 스텝에서는 같으니까 같게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moving average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 평균은 아니지만 제곱들을 그냥 t로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제곱들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개수 t만큼으로 나눠주는 거를 simple moving averag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냐면 G라는 게 그럼 결국에는 정규분포에서 뽑아온 거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simple moving average는 이거에 거꾸로 뒤집은 거겠죠. 이거는 결국엔 아까 본 scaled inverse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t인 것과 그러니까 이 t인 거에 속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유사하다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EMA랑 SMA라고 하겠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 Simple Moving Average. 그래서 SMA가 결국에는 요 Scaled Inverse 카이 제곱 분포에 포함이 됐으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EMA도 결국에는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에 Scaled Inverse 카이 제곱 분포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로 밑에 띠오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봤던 그러면 요 EMA의 방식이 요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에 속하게 되면 이거의 분산값은 모노톤 디크리스 한다라는 거죠. 요 자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띠오렘입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이 요 논문의 뒤쪽에 가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좀 많아서 일단은 그렇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서 증명 방식을 대충 보면 자유도가 4보다 클 때만 구하게 되고 자유도가 4보다 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수식 전개하고 나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이런 애를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항상 그러니까 미분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베리언스라는 게 계속 모노톤 디크리스 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계속 보정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거에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자유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는 게 초기 분산값이 클 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도를 측정을 해서 자유도가 얼마만큼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여기 rectified adaptive learning rate인데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자유도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자유도를 계산을 해서 자유도가 4보다 클 때는 adaptive learning rate를 쓰게 되고 만약에 자유도가 4보다 크지 않다라고 해야 된다면 그냥 모멘텀만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자유도를 구할 거냐가 또 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초기 스텝에서는 EMA랑 SMA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일시하게 봤었는데 그러면 초기 스텝을 지나가고 나서는 두 개가 같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익스포넨셜은 아무래도 계속 곱해지면서 나가는 거니까 둘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보정시켜주는 어떤 f라는 함수를 하나 들여오는데 이건 뭐냐면 f라는 함수를 하나 들여와서 이거를 SMA의 길이라고 봐주는 건데 그러니까 둘 사이를 보정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로 인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t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값은 점점 벌어지게 될 테니까 같은 t로 놓고 계속 t 값을 증가시켜 나면 뒤에 언젠가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시켜주는 그러니까 보정시켜주는 개념으로서 상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 함수로서 f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t 대신에 이쪽에는 f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f를 넣음으로써 요 EMA와 SMA를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F라는 걸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요 위에 있는 식을 풀어내면. 근데 이 전에 있던 섹션에서 봤을 때 우리가 EMA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제곱 분포의 이제 분포를 따른다. 어떤 하나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내가 F를 도입해서 만든 SMA라는 것도 결국에는 형태를 보아하니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신에 자유도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보정해서 넣은 이 F라는 자유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SMA의 길이로서 도입했던 F라는 함수, 얘를 결국에는 자유도를 구하는 하나의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라는 거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요 F식인데 요 F식을 이용해서 T와 베타2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2는 사실은 처음에 지정을 해주는 값이고 T는 타임스텝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로 아까 전에 거를 보시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P가 아니라 로T라는 거를 계속 구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도라는 거를 중간중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 자유도가 4를 넘냐 아니냐 넘으면 어댑티브를 쓰고
넘지 않으면 어댑티브를 쓰지 않는 형식으로 계속 옵티마이즈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참 얘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앞에서 보면은 요 RT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요 RT라는 게 뭐냐면은 rectify,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에 우리가 구한 RT 값을 집어넣고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에 그 다음에 모멘텀도 곱하고 그 다음에 rectify 텀도 같이 곱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rectify를 얼마만큼 곱할 것이냐 또 사실은 이 옵티마이즈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인데 그럼 이 rectify를 얼마만큼 줘야 하냐를 구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값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 분산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어떤 자유도는 얼마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띠오렘에 의해서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가 가장 작은 분산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장 작은 값을 C 베리언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T 스텝에서 요 베리언스를 가장 작게끔 만들려고 지금 어떤 rectify 텀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베리언스만 구하는 원래는 여기 없이 이렇게 베리언스만 구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rectified 텀이라는 거를 집어넣게 됨으로써 요 베리언스를 우리가 찾은 가장 미니멈한 값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뭔가 숫자를 rectify를 넣음으로써 베리언스를 가장 작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rectify 텀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구하게 되면 rectify라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rectify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뉴머리컬 하게끔 스테이블 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널리틱 폼으로서 우리가 베리언스 값을 구하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뉴메리컬하게 계속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렇게 안정적인 수치 값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면서 뭐 이것도 2007년에 어떤 논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pproximating 하기 위해서 우리는 first order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first order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베리언스라는 건 결국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 베리언스라는 게 결국에는 수식 전개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봤듯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ectify는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거꾸로 가져와 보면 알겠죠. 왜냐면은 RT라는 거는 C 베리언스를 이제 지금 베리언스로 나눈 건데 지금 베리언스는 여기서 있는 게 여기서 방금 구한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 베리언스는 무한대로 인피니티가 될 테니까 그 두 개를 그냥 뭐 똑같이 나오는 E랑 시그마는 지워주고 그 나머지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보면 rectify 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계속 그 학습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rectify 텀이랑 그 다음 자유도를 구해주게 되고 자유도를 구해서 4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크면 그 구했던 뭐 rectify 텀을 곱해서 또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설정을 진짜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이제 베타2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설정을 하게 돼서 로 인피니티가 끝까지 4보다 작아지게 되면 얘는 그냥 단순히 SGD에 모멘텀만 붙여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베타2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면 옴업 스텝을 얘기를 했었는데 옴업 스텝보다 그럼 R 아담이 좋은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 웜업 스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웜업 스텝을 할 건지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절해야 할, 사람 손을 타야 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웜업 스텝보다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이 R 아담이라는 걸 쓰면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잘 작동이 된다. 뭐 이렇게 웜업 스텝 몇 번 할 건지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험적으로서 이제 여기서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마지막에 가서 조금 좀 띠용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큐리시가 근데 SGD보다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고 그냥 이렇게 결과값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마지막에서 보이는데 R 아담 같은 경우는 어, 러닝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도 대부분 다 잘 수렴을 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1이든 0.03이든 뭐 0.001이든 얘네들은 다른 러닝 레이트에서도 대부분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니까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므로 러닝 레이트를 별로 조절할 필요가 없다. 좀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반해 아담이나 SGD 같은 경우는 요 뒷부분에서 봤을 때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그 나오는 퍼포먼스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좀 중요하게 조절해야 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R 아담은 그런 거 없이 어떤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든 대부분 좋은 비슷한 좀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논문이 끝이 납니다. 혹시 그 자유도사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 요 분포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어떻게 구한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카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스퀘어 요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얘도 결국은 뭐 XF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민값 구하고 뭐 X제곱 FX에 뭐 이렇게 해서 얘도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네. 그런 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자유도가 4보다 작은, 그러니까 평균이 2보다 작은,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2보다 작을 때는 평균이 안 구해지고 4보다 작을 때는 분산이 안 구해진다라고 나와 있던 거 같아.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봐도 여기에 민 값이랑 베리언스 값이 밑에 이제 결과값으로 쓰여 있는데 다 자유도가 4보다 클 때 혹은 자유도가 2보다 클 때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수식 전개를 하다 보면 중간에 어느 부분에선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그 음, 자유도가 4보다 작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